안녕하세요. 정수기 매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차 영상을 찍었는 거를 좀 보완한다 할까요? 지금 현재 각 가정에 많이 쓰고 있는 냉온 정수기의 어떤 개념, 그리고 청소 방법, 그러한 꿀팁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현재 각 가정에 수많은 정수기들이 우리 관리기사들이 관리를 하는데, 소비자분들도 그 관리 방법을 조금 더 차원 있게 아시면은 아저씨 이렇게 좀 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정수기가 역삼투압 정수기, 그 다음 중공사막 정수기,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직수 정수기, 크게는 이 세 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 어, 제가 이 정수기를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조금 이렇게 제대로 전해주고 싶은 내용은, 직수 정수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직수 정수기는 우리가 지하수가 석회질이 많은 부분에는 그 직수 정수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석회질을 제대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이 아주 악수질일 경우는 이 제대로 정수가 안 되면은 물속에서 약간의 어떤 비린 맛이 난다 할까요? 그런 현상들을 저는 겪어왔습니다. 그럼 상수원이 너무나 안 좋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단점이 많긴 하지만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는 게 정수기 전문가로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자의 영상에 가정용 음료수용으로 만들어진 역삼투압 필터는 미네랄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통과합니다. 청소를 해보면은 우리가 저수조 탱크 안에 상단에 보면은요, 미네랄 스케일이 우리가 청소하면은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부직포로 닦아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세한 사포로 깎아야지만 닦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강물질인데 뭐 그렇게 닦으려고 저는 뭐 닦으면 좋겠지만, 그 닦기 위해 가지고 사포로 깎는 거는 그 환경을 더 해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둡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야지만 그 스케일이 끼는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삼투압이라는 정수기 자체는 이 저수도 탱크 안에 스케일이 잘 안 낍니다. 그런데 요즘 그 관리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제가 오랜 세월을 경험하면서 이것만은 잘못됐는데 이것만은 좀 시정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필터가 풀이, 두 번째 활성탄 카본, 그리고 멤브레인이라는 필터 들어가고 후처리 카본을 멤브레인 다음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후처리 카본도 우리가 입성 활성탄이면은 분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걸러서 역삼투압 필터를 거쳐서 저수도 탱크에 물이 들어가는데 활성탄 분진이 저수도 탱크에 올라가서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청소를 해보면은, 잘 걸렀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거직포라 부직포로 닦으면은 중금속은 묻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처리 카본을 마지막에 달면은요, 거기에 미세하게 까만 분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 띄었죠. 역삼투압 정수기는 태초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시작한 경우는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역삼투압의 시초가 뭐냐면은 진공 압력 탱크입니다. 저는 진공 압력 탱크를 지금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된 물은 진공 압력 탱크에 들어가기까지, 저수 탱크에 들어가기까지 걔네들 정수 방식은 활성탄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역삼투압 필터에서 진공 탱크 들어가서 탱크에서 물이 나오면서 TCR을 해가지고 야자수 코코닷 열매 껍질로 만든 필터를 거쳐서 소비자가 바로 음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천의 역삼투압 정수기마저도 분명히 후처리 카본을 거쳐서 저수도 탱크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냉온 정수기는 후처리 카본을 역삼투압 뒤에 두면은 활성탄의 분진에 의해서 물이 더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죠. 왜 활성탄을 후처리 카본을 멤브레인 뒤에 두나요? 앞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 보거든요. 기사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왜 후처리 카본을 거기 두느냐고. 그러고 카본 나오지 않느냐고 그러면은 다 나온다고 머리를 끄덕거려요. 맞다고. 자,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은 그때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역삼투압도 이런 형식으로 깨끗하게 걸러서 보관 잘 하는데, 제가 전자의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물이 미지근하게 고여 있으면 세균 증식 많이 일어나고, 환경적으로도요, 소비자분들은 아셔야 될 게, 제가 이 오랜 세월을 정수기 하면서 예를 들어 각 가정에서 우리가 역삼투압 냉온 정수기를 쓰시게 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우리가 뭐 병영균이라든지 일반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일반 가정에는 병영균이 거의 희박하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세균이 생성은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뭘 경험했냐면요, 어느 사무실에 거기 손님들이 많이 와서 무수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 집의 냉온정수기를 청소를 해보면은 물속에서 담배 냄새가 납니다. 니코틴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주위의 환경에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빼면은 그 냉온정수기는 한 잔의 물을 뽑으면 한 잔의 공기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오염되겠죠. 이 냉온정수기가 예를 들어서 주위 환경이, 그죠? 아주 안 좋은 냄새 악취가 심한데 이 냉온정수기가 있다. 하다못해 화장실에 만약에 냉온정수기가 있다. 그죠? 그렇게 친다면 어떻습니까? 이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면은 물을 뽑으면은 이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공기를 타고 냉온정수기에 들어가겠죠. 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밑에서 물을 뽑으면은 진공이 이루어지면 절대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에 내가 뽑은 물량만큼의 공기가 저수도 탱크에 들어가야지만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주위에 공기가 그다지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세균은 조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반 세균을 우리가 조금 먹는다 해가지고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의 일반 세균을 드시는 거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내성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성이. 아무런 균을 우리가 섭취를 안 하는 경우는 내 몸에 군사들이 할 일이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의 일반 세균이 들어오면은 끝없이 얘는 훈련을 하고 전투를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전투력이 강화되겠죠. 그럼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약간의 세균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의 제가 꿀팁을 더 설명해 드린다 그러면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돌방에 있으면은 어디 가고 싶나요?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고 싶겠죠. 만약에 구들목이 너무 차가워요. 차가우면은 그 구들목을 피하겠죠. 그 예로 냉온정수기 안에, 스테인리스 통 안에 주위에 우리가 보시면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바닥층으로. 그러면 바닥층으로 얼음이 얼었는 그 주위는 물이 굉장히 차겠죠. 그럼 일반 세균들이 만약에 조금 정식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일반 세균이 어디로 몰릴까요? 일반 세균은 이 얼음 주위를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하겠죠. 자, 우리 냉온정수기 안에는요, 이러한 분리막이 있습니다. 분리막이. 자, 뜨신 물이 주로 이 상단에 있으면서 온수로 여기 이 기공을 해서 유입이 되고요. 요 판 밑으로 얼음이 얼려져 있으면서 찬물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냉수에서 물을 뽑으면은 생각만큼의 일반 세균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미온수로 약간 미지근한 쪽으로 있는 이 물이 그 냉온수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들은 생각만큼 일반 세균 증식이 잘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온수 쪽으로는 이 판 위에 있는 물이 온수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일반 세균을 많이 먹지 않게 된다는 거죠.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냉온 정수기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주위의 환경이, 그죠? 담배를 많이 피는 그런 공간에 있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생수 역시도 우리가 한 잔에 물을 빼면 뽀글뽀글 하면서 공기 드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주위의 공기가 그 생수통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직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두 번째, 중공사막 정수기는 저희들이 청소를 해보잖아요. 정말로 냉온수기 안을 자주 청소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닦아보면은 너무 청소 안하고 필터 교환을 잘 안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이 정수기는 안에 보면은 하얀 천으로 닦게 되면은 묻어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기공이 너무 크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다음 직수정수기. 직수정수기는 제가 오래전 정수기 원래 25년째인데 제가 정수기를 한지 한 7년 8년 차에 이 직수정수기를 생각을 했었죠. 사실은 했는데 나 역시 이렇게 하면 특허 출원은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용기가 나서질 않았습니다. 직수정수기가 현실에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직수정수기를 취급하는 어떤 필터 방식이 있어 가지고 역삼투압처럼 깨끗하게 걸러서 쫄쫄쫄 나온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그 직수정수기를 사용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받으면 물이 많이 나오죠. 많이. 체가 굵다는 이야기입니다. 체가 굵으니까 이러한 정수기는 상수원이 조금 어떻습니까? 상수원이 댐, 흐르는 강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상수원이 아주 수자원이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쪽에서 쓰시면은 괜찮습니다. 직수고 상수원 일단 좋으면은 우리 어떠한 경로든 정수기는요 상수원이 좋으면은 물맛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수원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구시도 이래 보면은 낙동강 물을 수도 원수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동구나 저쪽 수성구 쪽으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수돗물이 아주 차갑습니다. 아주 차가울 때 여름에 아주 차가운 물들은 땜일 확률이 높고요. 여름에 미지근하다 이런 물들은 흐르는 강물 확률이 높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뭐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제 느낌상 물 맛을 보면은 수돗물이 원수가 뗏 물일 경우는 물맛도 수돗물도 상쾌하고 맛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강물을 원수로 썼다면은 아무래도 투여를 해야 될 소독약이라든지 이게 더 많겠죠. 그래서 물맛이 끝에서 역겨움을 조금 느끼는 경우는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수기가 무조건 냉온 정수기가 아니다가 아니고 소비자들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쓰고 계시긴 한데 요런 걸 좀 아시고 관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소비자분들이 직접 냉온 정수기 세균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으냐면은 원수를 차단하시고요. 물이 안 나올 때까지 다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면은 세균 개체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은 자주 순환을 시켜주면은 세균의 개체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기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냉온 정수기를 관리해 주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의 예입니다. 저의 예인데 저는 우선 커피 파우더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살균한 스팀 소독기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스팀 소독기 준비하고 커피 파우더에 물을 끓입니다. 필터를 교환하고 필터도 교환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필터를 저는 드레싱을 원수에다 활성탄에 분진을 다 빼내고 다 겁니다. 검은 물이 나와요. 빼내고 걸어서 그 다음 우리가 스팀으로 속은 청소하지 않습니다. 겉에 꼭지 주위로 겉에만 스팀으로 청소를 하고 속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커피 포드에 100도씨 물을 부어서 뚜껑을 덮습니다. 스팀 그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물을 다시 빠르게 빼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조금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고객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준다면은 뭐 일반 세균에서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예. 그렇게 관리가 되면은 아마 고객분들도 만족하실 거예요. 기사분들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